안녕하십니까. 예, 또 2차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아까 그 소리 어택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자, 소리 어택, 그 다음에 뭐, 발성법, 호흡법, 여러 가지를 얘기를 그동안 시간 쭉 했는데, 자,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거를 한 번씩 이렇게 해결을 하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지금 시간에는 그 아름다운 가창, 아름다움이라고는 아주 beautiful 뭐 이런 뜻이죠. beautiful. 아름다운 가창인데요. 자, 그러면 beautiful의 그다음에 노래하다 song이죠. 아름다운 beautiful song. 그걸 이태리 말로 이제 벨라 하면은 beautiful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song 노래하다 그걸 이태리 말로 깐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붙이면 벨칸토. 어서 많이 들어보셨죠? 노래는 벨칸토 창법으로 해야지 아름답게 들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그 창법은 이탈리아에서 시작됐던 창법이죠. 그래서 과거 도니제티, 그다음에 이제 벨리니 이런 시대 전에 그 이 횡격막을 떨면서 소리를 냈던, 발성을 냈던, 우리가 이제 과거 영화인데 파리넬리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목에 있는 성장 호르몬을 그 호르몬을 자르게 되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거세를 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성장 호르몬이 이 송대로 가지 못하게 해서 결국에는 노인이 80 먹은 노인이 어렸을 때 그 아동 보이스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노래를 했었다고 하죠. 그래서 한때는 그것이 뭐 수천 명이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다 잘 되는 것은 아니고 한 명이나 두 명 정도 적은 소수 인원들이 그 소리를 아름다운 소리를 유지하게 되고 노래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서 막 이제 막 성감을 느낄 정도로 굉장히 카타르시스를 느낄 정도의 소리들을 이게 만들어냈던 그런 영화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시면 언제 한번 또 찾아서 관람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고요. 이것은 이제 그 1600년대 시대 때 그 방랑하는 유랑하면서 이렇게 귀족 부인들과 이런 궁전을 찾아다니면서 노래 불렀었던 그런 모습을 한번 알아보려고 오늘 좀 이 시간을 좀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가창 벨칸토라는 이름을 가진 벨칸토 창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아름다운 벨칸토 창법, 아름다운 노래다, 아름다운 소리, 그다음에 부드러운 소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그 부드러운 소리를 내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을 뭐 훌륭한 연주를 했다, 연주 효과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창법은 어떻게 되냐면 술피아토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은 우회라는 뜻이고 피아토가 숨인데요. 숨결 위에 소리를 얻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숨결이 나갈 때 소리를 거기에다 얻는다 그래서 술피아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아토. 이런 그 모습으로 소리를 나가다 보니까 숨결이 흘러나가듯이 그러니까 굉장히 아름답고 레가토가 잘 된 소리들을 낼 때 벨칸토 창법이라고 얘기하는데, 또 횡격막의 모습이죠. 횡격막의 모습이 있는데 여기 전 시간에도 얘기했나요? 여기 장기와 허파를 그 분리하고 있는 막이 하나 있는데 그 횡격막이라고 하죠. 그래서 호흡을 들어 마셨을 때 그 횡격막이 이렇게 싸고 있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일자로 뭐 유지할 수 있다. 근데 허파과리에 의해서 그것이 결정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허파과리의 그 느낌으로 인해서 아마 이게 횡격막이 떨리면서 소리가 나오는 모양이에요. 뭐 이렇게 소리를 나옵니다. 그래서 벨칸토의 특징을 보면요, 이런 그 떨림으로 내다 보니까 온몸이 릴렉스가 돼야 되죠. 그다음에 호흡의 지탱이 제대로 된 상태에서 그것이 떨려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호흡 릴렉스가 되다 보니까 넓은 영역에 공명된 소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넓은 음역대죠. 음역이
도레미파솔라시도 막 3옥타브 도까지 3옥타브 도 이상 4옥타브까지 막 올라가지 않습니까? 뭐 아이유가 3옥타브를 냈다고 하는데 그보다 더 많이 소리를 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들이 다 공명된 소리로 소리를 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한 소리를 냈었던 것인가. 이 벨칸토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벨칸토의 특징은 강한 소리도 잘 냅니다. 호흡이 지탱이 잘 되고 이 떨림이 있어서 강한 소리를 내고 그 다음에 너무너무 간드사란 부드러운 약한 소리까지 조절이 마음대로 가능했다고 합니다. 이 횡격막과 호흡이 조절이 잘 돼서. 그래서 이거 1600년대 전에 그 이후에 많이 불려졌는데 이것들이 결국에는 창법들이 없어지긴 했는데요. 왜? 너무 어려운 창법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그 참 어려운 창법은 뭐예요? 힘을 빼야 되는 것이죠. 편하게 상태에서 탄력 있는 소리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창법의 기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창법들이 지금 현존에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창법들은 그 창법과 함께 어우러졌던 마스테라 창법을 함께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벨칸토의 특징을 보셨고요. 벨칸토의 출현을 한번 볼까요? 이건 1600년대라고 전후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1600년대 얘기하면 르네상스 시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 때의 모습은 성악의 최고의 황금기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르네상스를 부흥시켰던 그 가문이 있었는데 피렌체, 이탈리아 피렌체죠. 그 피렌체에서 메디치 가문이 수많은 예술가들한테 수많은 후원금과 장학금과 그 문학이라든가 문화와 예술에 대해서 돈을 아끼지 않고 제공을 했던 것이죠. 자기가 상업으로 길드라든가 이런 것들로 중세 그 십자군 전쟁으로 해서 돈을 벌었던 플로렌 금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금화로 만들 정도로 대단한 가문이었습니다. 그 가문이 전 유럽을 상권을 꽉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 가문이 돈을 벌어서 교회에 헌납을 해서 교회를 성당을 짓고 예술가들을 또한 에게 후원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르네상스의 3대 거장인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도 후원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문학가들도 후원했습니다. 그리고 음악가들도 후원했던 것이죠. 음악은 사실 르네상스 시대 때는 음악이 그렇게 성장기는 아니었습니다. 르네상스 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1000년 전에 벌써 구이도 다레조라고 해가지고 오손지 악보가 만들어져서 모든 게 음악이 정립이 됐던 것이죠. 그 다음에 악기의 발견이 1000년 전에부터 이후부터 이제 루트족이다 해가지고 뭐 첼로다, 바이올린 뭐 여러 가지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1700년대에는 피아노까지 합시코드, 클라비코드 뭐 여러 가지 그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1700년대는 피아노까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피아노 역시 그 메디치 가문의 후원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그 르네상스 시대 또 황금기라고 말씀드렸던 성악의 황금기는 바로 그 메디치 가문의 큰딸이 마리아가 그 정약 결혼을 하게 되면서 그 결혼식장에서 그 공연이 올려지게 되죠. 악기 연주 주위에 막간극이 만들어지면서 오페라라고 하는 지금의 오페라 작품들이 만들어졌는데 그 뭐 다프네라고 했던 그리스 신화를 배경으로 만들었는데 그걸 만들었던 그 상황은 레시타티브가 많았습니다. 대사들을 음악에 음률을 섞으면서 레시타티브 하면은 거기에 말에다가 그 멜로디를 좀 집어넣었던 것이죠. 그게 이제 까메레타라고 하는 그 메디치 가문의 후원을 받고 있는 이 카페가 있었습니다. 문학 카페. 그분들이 이제 음악보다 대사를 중시하면서 대사에 리듬을 붙이게 되면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됐던 그것들이 시작되면서 성악의 황금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베네치아라고 이탈리아 북부 수상의 도시인 베네치아로 이렇게 함께해서 몬테베르디라든가 수많은 그 유명한 그
성악곡의 오페라곡의 작곡가들이 만들게 되면서 이제 가에타노, 도니제티, 벨리니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마스케라와 벨칸토 창법을 이용해서 오페라를 만들었던 것이죠. 오페라 쓰게 되면서 이제 많이 불러지게 되고 그랬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카메레타가 그런 식으로 만들게 되면서 시작됐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벨칸토 창법을 그들이 알게 됐고 이제 그것을 만들게 되는 시작에 아주 시초의 시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자, 이거 벨칸토는 아주 그 곡이 쓰여졌을 때 서정적이고 독창 곡으로 이게 사용이 됐었고요. 이제 성악적인 표현들이 그걸 쓰게 되면서 가수들이 표현을 하고 그렇게 이제 공연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사실 중세의 모습을 보게 되면 교회 그 교황권이 함께한 것이죠. 깐토리움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뮤지컬의 음악의 성악곡의 시작은 그 중세 때 교황에 의해서 교회가 형성이 되면서 깐토리움이라고 하는 게 수도원이 만들어지게 되죠. 거기에서 성가대가 준비되고 성가대원들을 양성하는 그런 학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자, 근데 중세에는 교황권이 강화되면서 십자군 전쟁까지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이제 교황권이 강화되면서 그 그리스 문화를 받아들였던 그런 음악적인 이런 것들은 다 비극으로 많이 끝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경건하게 드리기 위해서는 연주가 모노포닉이라고 해가지고 단선율, 그래서 단선율 우리 천주교에 지금 남아 있는데요. 이렇게 응창이라든가 교창 뭐 이런 것들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신부님이 그 예배를 인도하는 신부님이 쭉 그 단선율로 성경 말씀을 음률에 타서 얘기를 하면 그 응창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함께 그 노래를 성가를 하고 그랬었던 모습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게 너무 중세 때 사람들을 억압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화려하고 이게 단순한 것보다 화려한 걸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홀리포닉이라고 해가지고 이 화려한 세속적인 노래 이런 것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황권이 그거 약화됐다는 것이죠. 강화됐을 때는 모노포닉으로 교회에서 음악적인 단선율적인 음악이 시작됐지만 결국에는 홀리포닉이 나왔던 것은 교황권이 약화되면서 그런 연주들이 시작되면서 이제 방랑 시인들이 함께 하는 것이죠. 방랑 시인들이 위르투오조라고 하는 방랑 시인들이 세속적인 자유롭고 세속적인 노래들을 만들어서 뭐 시장이라든가 장터라든가 아니면 궁전에 가서 우리 궁전에 있는 그 사모님들이라고 하죠. 그런 분들을 모아놓고 부인들을 모아놓고 연주를 하게 되면서 또 이제 거기서 빚어지는 뭐 사랑의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비르투오조가 방랑 음률 시인들이 다니면서 함께 했었던 폴리포닉 모습들이 함께하면서 이제 그 소리들이 유럽에 이제 전파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졌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아리아라고 하는 거와 그 다음에 레시타티브가 이렇게 함께 하면서 이제 중창이라든가 그다음에 육중창 그다음에 앙상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벨칸토 창법은 점점 더 아름다워지는 그 작품으로 만들어지게 되면서 오페라에도 이렇게 함께 하게 됩니다. 자, 벨칸토의 창법을 경험할 수 있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작은 소리를 내면서 그 소리에 그 떨림이라든가 숨결을 느끼면서 그리고 또한 숨결을 느낄 때 성대가 어떻게 울리고 있는지, 떨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작은 소리부터 연습을 해서 큰 소리를 점점 해가지고 벨칸토 창법을 이렇게 습득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벨칸토 창법이 남아있지 않은데 자꾸 벨칸토 창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합니다. 아무튼 그런 과거의 창법이 이어서 오면서 그 소리 어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마스케라라고 많이 얘기했었죠. 이 마스크의 얼굴입니다. 이 과거에는 여기 얼굴에 가면을 쓰면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분담을 했지만은 그것이 이제 얼굴 페이스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이 그 발성법들을 이용하는 것이 이 광대뼈, 그다음에 이 앞에 있는 전두엽, 그다음에 비강 이런 뼈들을 울림을 통해서 소리들을 만들어냈던 것이 마스케라 창법이죠. 이 마스케라라든가 벨칸토 창법 모두 다 호흡의 지탱에 의해서 함께하는데 지금 뉴욕에 가면 브로드웨이라든가 이런 그 세계적인 뮤지컬 음악 감독들은 전부 다 이 마스케라, 이 전두엽, 비강, 상악동을 같이 울려주는 이런 방법으로 노래하는 창법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금부터 약 한 20년 전이군요. 여기 2000년도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우리나라 뮤지컬을 위해서 브로드웨이에서 음악 감독도 오고 그랬는데요. 그 감독들이 주장하는 게 바로 이 마스케라. 그렇죠. 여기 그 전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전두통, 그다음에 상악동, 비강 요 부분을 사용하는 것을 굉장히 주장을 많이 했던 것이죠. 옛날 과거에 20년 전에 롯데월드에서 그 교육을 시켰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마스케라 창법이 요즘에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창법은 호흡의 지탱이 되면서 바로 소리의 통로로 해서 구강, 그렇죠? 우리 소리 통에서 가장 큰 공명강은 사실 구강입니다. 뭐 흉성도 있고 뭐 두성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입으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건 이렇게 벌렸을 때 공명강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비강이 아니고요. 공명강이 가장 큰 거죠. 그 다음에 그 공명강의 구강 공명에 의해서 비강이 울려지고 그 다음에 광대뼈라고 하는 상악동이 울려지고 전두엽이 울려져서 소리가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 마스케라 쪽이라고 하는 여기 이쪽으로 중심으로 모아서 소리가 이렇게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마스케라의 묘미이고 마스케라의 모습들이 함께하고 있는 현존하는 뮤지컬 창법을 원하는 그런 것이죠. 그럼 이제 그 뮤지컬 창법의 그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제가 얘기했던 이 구강 안에 딱딱한 부분 경부계를 통해서 소리가 나가면서 바로 비강으로 올라가는 그런 과정의 모습이 지금 현존하는 뮤지컬 발성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악적인 발성은 뭐 연구계, 그 다음에 경구계 쪽으로 올라갈 때는 이 마스케라에 위해서 전두통과 성악동 비강을 울려서 소리내는 이런 것이 뮤지컬 창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스케라 창법.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중요한 거고요. 자, 이제 우리가 벨칸토와 그 창법과 마스케라 창법을 절절하게 섞어야 되는데 벨칸토의 그 횡격막을 움직이는 그 힘이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선생님은 저가 무대 발성법을 책을 이게 기술했던 저자를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 복식 호흡의 호흡을 이용해서 여기 마스케라 이 부분을 소리를 내달라는 걸로 무대 발성법, 그다음에 경구기를 사용해달라는 거, 그다음에 그 호흡의 근육을 이용해서 횡격막이라든가 후두의 떨림을 이용하라고 해서 이렇게 선생님이 나름 교재 무대 발성법 이렇게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대면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부족했던 그 동영상으로만 통해서 질문하지 못한 것들을 잘 메모해 두었다가 우리가 대면 수업 5월 초에 만나면 여러분께서 물어봐 주시고 서로 피드백 서로 주면서 조언을 해주면서 우리가 같이 1대1 수업에서 티칭을 해주는 시간을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5월 초에 첫째 주에 뵙기를 간절히 5월 4일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 5일까지 뭐 거리 두기로 이렇게 하는데 그 뒤에 우리가 5월 5일 날은 우리가
또 일요일이기 때문에 뵐 수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둘째 주에 우리가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째 주에 만나서 우리가 이제 분반 수업도 하고 그 첫날 전체적으로 발성에 대한 얘기를 전체 수업 같이 하고 그 다음 주부터 분반 수업을 해서 오는 시간을 있도록 이렇게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보강 수업도 잘하고 이렇게 하려면 여러분 출석률이 좋아야 되겠죠. 예, 출석률이 좋아야 되니까 물론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시간들로 타이트하게 여기저기서 보강한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 하루에 15분씩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준비를 악보를 안보를 준비해 주셔서 기말 시험도 잘 하도록 좀 집중해서 좀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집중해서 수업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대면 수업 때 뵐 걸 약속드리면서 다음 7주차 동영상을 또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 함께 만나는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만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